안녕하세요. 책과 생각입니다. 미하엘 엔데의 모모를 읽을 일이 생겨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책 첫 장을 넘기면 이런 설명이 보입니다.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 이런 책입니다. 주인공 모모는 남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 얘기를 들어주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마저도 아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겐 이런 말이 일상어가 돼버려요.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모모가 특히 좋아하는 친구가 둘 있습니다. 기기라는 친구와 배포라는 친구인데요. 기기는 젊고 배포는 나이가 많습니다. 기기는 타고난 이야기꾼인데 배포 할아버지는 말이 별로 없어요. 잘 들어주는 모모와 달변가 기기, 그리고 말 없는 할아버지. 조합이 괜찮은가요? 마을 사람들은 모모와 함께 하면서 동화책다운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는데요. 어느 날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회색 신사들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와서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무책임하게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허비한 시간을 계산해 주면서 자기네 은행에 시간을 저축하라고 권유하고요. 나중에 그 시간을 마음대로 찾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자도 엄청 준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친구나 아이들에게 시간을 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각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모는 시간을 되찾아주기 위한 판타지다운 모험에 뛰어드는데요. 결국 성공하겠죠. 이제부터는 줄거리보다 의미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옴기니의 말을 읽어보면 어린 시절엔 시간이 넘치도록 많았고 지루할 새가 없었으며 행복했는데,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손에 쥐고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 쓰는 지금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고 항상 시간이 모자라고 원하는 것은 아직도 이루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 책은 옛날에 참 좋았는데 하는 향수에 젖게 해주고,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좀 더 여유를 갖고 돌아보게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상이 다 똑같을 수 없겠지만 이런 의미라면 그래 하고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뒷표지를 보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라고 쓰여 있는데요. 어린이들만 이 책을 읽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동화의 형식이긴 하지만. 근데 어린이들은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번역자분처럼 옛날엔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진 않겠죠. 이 책에 등장하는 이 회색 신사들은 확실한 악당들로 나오는데요. 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어디서 시간을 얻을 수 있죠?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무책임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애초에 갖고 있던 전 재산의 반 너머를 허비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악당의 얘기로 들리시나요? 물론 회색 신사들은 시간을 뺏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거지만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모는 바쁘게 사느라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데요. 그들은 오로지 효율성, 속도, 돈만 중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쁘게 몸을 움직이지만 열정은 없고요.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삶의 노예가 돼 있죠. 자, 아이들은 이 모모를 읽으면서 뭘 중시하게 될까요? 부모님이 시간을 아껴라, 효율적으로 일해라, 빨리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질릴 정도로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그 많이 들어왔던 그 얘기들과 이 책의 비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모모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요. 이런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대도시에서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광경이 벌어졌다. 아이들이 길 한복판에 나와 놀고, 아이들이 비키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전자들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차에서 내려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사람도 있었다. 어디서나 사람들이 서서 다정하게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자세히 물었다. 일하러 가는 사람도 창가에 놓인 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거나 새에게 모이를 줄 시간이 있었다. 의사들은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돌볼 시간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일에 대한 애정을 갖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저마다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낼 수 있었다. 시간이 다시 풍부해진 것이다. 자, 이제 좀 사람 사는 세상처럼 보이시나요? 저도 여유라는 거를 참 좋아하지만 이 부분을 읽을 때 한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농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련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보통 10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 한 젊은이가 승용차를 분배받기 위한 모든 서류를 다 구비해서 담당 부서에 제출했다. 담당자는 10년치나 밀렸으니 10년 후에 다시 오라고 했다. 그 사람은 10년 후 오전이 좋은지 오후가 좋은지 물었다. 담당자는 10년 뒤 오전 오후가 왜 중요한지를 물었다.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10년 후 그날 배관공이 오전에 오기로 했거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아진 모모와 마을 사람들한테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즐거울까요? 이 효율성이나 속도를 따질 때 그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지만 이 효율성이나 속도를 가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반대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일이겠죠. 저는 왜 돈 욕심만 욕심인 것처럼 말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유를 바라는 건 욕심이 아닐까요? 저는 지금까지 돈만 있으면 다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돈이 다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듣죠. 여러분은 돈이 다라고 하는 사람 만나보셨나요? 돈은 꼭 필요한 거지만 그게 다라고 말하는 건 뭐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뭐 그렇게 말하지 실제로는 다르죠. 인간은 돈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모는 잘 들어주는 소녀라고 했고 친구 기기는 타고난 이야기꾼이라고 했잖아요. 이 배포 할아버지의 특징은 말이 없는 것만 아니라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말이 없는 것도 거짓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 인물의 특징이 우리의 또 다른 욕망을 보여주지 않나요? 우리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길 바라고 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또 여유를 바라기도 하죠. 저녁이 있는 삶 좋잖아요. 요즘은 저녁은 생겼는데 돈이 없어서 문제라지만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보면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시대 이전 전통주의 시대의 모습을 볼까요? 예컨대 농업에서는 추수철이 중요하죠. 이때는 노동 집약도를 올려야 합니다. 추수를 빨리 끝내느냐 못 끝내느냐에 따라서 이윤이 막대해지기도 하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추수철에는 거의 예외 없이 성과급 제도가 채택됐는데요. 희한하게도 기대한 만큼 노동이 증대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감소하기까지 합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은 이전만큼만 벌면서 일을 줄이는 걸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겐 돈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죠. 그럼 근대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 그 엄청난 생산성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천직 개념, 자신의 일을 신의 소명으로 여겼던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에게서 나왔다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게 돈독 올라서 가능해진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오태민의 경제학적 상상력을 보면 일본에서 우유가 논란이 됐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우유의 유해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유에는 소화되지 않는 지방이 있다, 노화를 촉진하는 요소가 있다 등등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태민은 이런 주장에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음식이 완전하다는 전제에서 접근했다는 것이죠. 완전식품은 없습니다. 우유를 끊는다면 뭔가 다른 걸 먹어야 하는데 그것도 완전식품은 아니죠. 우유 대신 우유보다 더 유해 성분이 많은 식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유에 유해 성분이 있다가 아니라 우유가 대체제에 비해서 얼마나 더 해로우냐를 따져야 한다는 거죠.
이 돈밖에 모르는 탐욕스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마치 이 녹음기를 반복해서 틀어놓은 것처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대체제는 뭘까요? 역사는 이미 보여주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 끔찍한 결말을. 그럼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를 무엇과 비교해서 비판하는 걸까요? 유토피아와 비교하는 걸까요? 유토피아 뜻이 뭔지 아시죠?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책과 생각이었고요. 저는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